무주택자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1주택자분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주택 가격은 또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오르는 게 값이 될 확률이 크다.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급전화 함께 드리는 진매들입니다. 자, 우리 1주택자 여러분들께서는 갈아타기 타이밍이 굉장히 고민이셨죠? 근데 이 어려운 거를요, 우리 대한민국 집권 여당께서 정확하게 딱 정해 주셨어요. 이 어려운 타이밍을 딱 정해 주시니까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걱정이 되실 거란 말이죠. 일단 골자는 이래요. 주택 공시가격이 상위 2%인 주택에만 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지금 1주택 세대 얘기죠. 4주택자분들 해당 내용 아니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일부 축소했죠.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고가주택의 기준이 요 9억이었거든요.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부에서는 이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주택 가격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후원 장담을 했죠.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이 올라간 가격을 이렇게 인정해 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인정을 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기까지는 제 역량으로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이 아니고 12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행은 비과세 기준이 9억이니까 취득 가액이 5억이고 산 가격이죠. 양도가액이 12억이고 파는 가격이죠. 양도 차익이 7억이라면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파는 가격에서 샀던 가격을 빼고 필요 경비까지 다 제했더니 남는 금액이 있겠죠. 그걸 양도 차익이라고 하고요. 양도 차익이 7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기준이 9억이라면 이렇게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고요. 양도가액이 12억이니까 9억에서 요 12억만큼 그래서 이 9억을 초과하는 3억 구간만큼만 따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일정 양도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그 식을 간단히 계산해 보면 이래요. 요 7억은 요 양도 차익이죠. 양도 차익에 파는 가격에서 비과세 기준금액 9억을 빼면 3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이걸 말하는 거고요. 이건 양도가액에서 이 3억에 해당하는 만큼, 그러니까 파는 가격에서 이 3억에 해당하는 만큼만 양도 차익을 구한 게 요거예요. 정확히는 여기에 중괄호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 7억 중에서 파는 가격 12억 중에 3억에 해당하는 만큼의 양도 차익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1.75억. 자, 그래서 요게 양도 차익인데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주면 양도 소득액이 나오게 돼요. 지난 영상에서 이 주택가 세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에도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양도 소득세 계산 구조를 간단히 보면 내가 파는 가격에서 사는 가격을 빼고 필요 경비를 제하면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만큼을 제하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기본 공제를 제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일정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공제액과 가산액 등을 더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는 건데요. 다시 돌아오면 비과세 기준이 9억일 때 이런 조건으로 양도를 하면 비과세 기준액인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 차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양도 차익이에요. 양도 차익. 근데 여기서 비과세 기준의 9억을 이렇게 12억으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조건일 때 양도 차익이 7억인데 12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니까 9억일 때 이만큼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있었을 텐데 12억으로 올라가니까 양도세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는 건 이분들에게는 이만큼의 세금을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걸 안 내니까 이만큼이 생기는 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집을 팔았을 때 이만큼에 해당하는 더 비싼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안 팔려던 사람들도 가진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아니면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수요가 생기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수요가 또 집중되면 주택 가격은 또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또 임대시장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럼 임차 수요들은 또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밀려나게 되는 거고 임차 수요가 밀려나면서 전세 가격을 일부라도 끌어올리게 되는 거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고
이 외곽 주택 가격까지 올리게 되는데, 큰 그림을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 와중에도 다시 집중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이 외곽과 여기의 가격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과세 기준 12억을 기준으로 기존 9억에서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타려는 수요들이 생길 거고, 그럼 여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이거보다 낮은 시세의 주택들도 비과세 기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금 구조가 또 이 초고가 주택들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팔려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고, 이건 물량이 급감한다는 얘기죠.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오르는 게 값이 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상향된 비과세 기준 12억을 기준으로 이쪽이든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림이겠죠. 일단 기존 시세가 9억이었다면 바로 호가는 12억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 밑에 6, 7억 하던 주택의 호가는 바로 9억으로 올라갈 거고요. 이걸 또 누가 받아줘서 이 고가 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여긴 또 매물이 없으니까 바로 19억을 불러버린다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죠.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 이게 정부에서 좋아하는 실수요자 시장이죠. 근데 이렇게 실수요자 시장에서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요게 걱정이 됐나 봐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있을 텐데,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 한도를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도 9억, 8억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LTV를 상향시켜주면서 가진 돈을 조금 보태면 이 9억 주택까지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줬어요. 이렇게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고, 1주택자들의 비과세 기준을 상향시켜줘서 천장을 이렇게 열어준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요분들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어주는, 이게 어찌 보면 무주택자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1주택자분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두루두루 민심을 사로잡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럼 여기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분들이죠. 숫자로 따지면 이렇게 되나 봐요. 여기는 잡고 여기는 버린 거죠. 저는 지금 이거 누구를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집값을 잡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집값을 잡으려면 일단 임대 시장을 안정시켜 줘야 되고, 그러려면 이분들이 제공하는 이 임대주택이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해서, 기존 물건들을 내놓게 해서 이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거잖아요.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상태에서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고, 물량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1주택자들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해야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렇게 또 오르는 건데, 지금 여기서 물량도 없는데 이걸 열어줘 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이걸 파시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파신 분들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지금 1주택자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비과세 혜택 받은 돈에 최대한 자금을 끌어 모아서 최대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지금 어디 가도 가격에 부딪히니까, 만약에 지금 이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 지역 내에서 최대한 좋은 아파트, 자금 여력 내에서 최대한 대형 평수, 최대한 신축 아파트, 자금이 좀 더 된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아파트들,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된다니까요. 이 단어 진짜 싫은데 양극화라고요. 양극화. 아니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도 꽁시렁거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요 공급을 좀 같이 해달라는 거죠. 요거를 제발 이분들이 요걸 좀 팔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거를 아니면 시장 순리대로 이분들을 더 많이 양성을 시켜서 임대 물량을 좀 많이 나오게 해주던가, 왜 다 알고 있는 이걸 안 할까요? 이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면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에게 양도세 혜택을 주면 또 누가 싫어해요? 이분들이 싫어하시겠죠? 근데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제 이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사로잡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혼자 한 번은 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집값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 집값이 좀 내려간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뭐 불안해서 뭘 하겠냐고요. 좀 안정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려면 어느 한쪽에서 욕을 먹더라도 이걸 좀 시장에 내놓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이쁨 받고 싶고 이분들한테도 이쁨 받고 싶고 이분들도 잡고 싶고, 뭐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민심이라고 쓰고
표심이라고 읽나요? 이게 중요한지 이게 중요한지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또 개발 계획들은 이렇게 있는데 공급을 원활하게 안 해주니까 소재에 따라서 신고가가 이렇게 찍히잖아요. 매물은 걷어들이고 며칠 사이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걱정인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집값을 잡겠다고 여기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교통 계획들을 만드는 건데, 지금 여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 버리면 나중에 여기 가격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이게 계속 걱정인 거예요. 이게 혹자는 웬만한 서울보다는 교통 좋은 수도권이 더 낫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여기를 빨리 가기 위한 교통 대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격과 여기 가격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여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이거예요. 여기가 안 오를 거라 그러면 여기가 거품인데, 지금 수급 상황을 보면 여기가 거품은 아니죠. 그럼 이제 여기가 오를 거란 얘긴데, 그럼 이 다음에 또 벌어질 문제는, 아직까지도 무주택자분들은 이 청약을 대기하시는 수요가 많은데 이 청약 경쟁률은 계속 올라가고, 청약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할 수 없이 요 밑에 금액의 주택을 받아주는 수요가 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게 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걸 차단시켜 주는 건 이 수요를 받쳐줄 수 있는 공급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이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역할밖에 못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렇게 인상될 수가 없고 금리 인상 자체가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밖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주제가 이건데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이렇게 산으로 가버렸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될 거고요. 이 와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일부 축소를 해요. 앞서서 설명하다 말았는데, 양도가액이 12억일 경우에는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양도가액이 15억이어서 차익이 10억이라 그러면 비과세 기준이 12억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15억 구간인 요 3억 구간에는 양도세가 과세되겠죠. 요 3억 구간의 양도 차익을 구하는 산식이 요건데, 여기서 양도소득액을 산출하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준다 그랬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가 공제가 되는데, 이 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되면서 이 공제 요율을 축소한단 말이죠. 그게 이건데요. 지금 기존에는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보유 40, 거주 40 이렇게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양도차익을 구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5억, 10억, 20억, 20억 이상 구간별로 나눠서 보유, 거주 요율을 축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미만은 40% 동일하니까 5억에서 10억 구간은 70, 10억에서 20억 구간은 60, 20억이 넘어가면 최대 5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니까, 이걸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비과세 기준을 지금처럼 9억으로 했을 때보다 12억으로 상향했을 때 양도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결과도 올 수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어차피 변경되는 거니까 이걸로 왈가불가할 필요 없이 이 그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 그림에 수도권은 많이 올랐고요. 이 수도권이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렴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비과세 기준이 9억일 때보다 12억으로 상향이 되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은 지금 비과세를 한번 털고 최대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그림으로 보자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수도권 외곽까지 올랐는데, 이제는 다시 이렇게 될 때가 왔지 않나,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이게 꼭 중심이라기보다는 자금에 따라서 내가 수원이라 그러면 수원에서도 먼저 오른 곳이 있었을 거고, 안산이라 그러면 안산에서도 먼저 오른 곳이 있었을 거고, 지역별로 따자면 광명이 올라서 시흥으로 밀려났고, 시흥이 올라서 인천으로 밀려나고, 인천이 오를 땐 연수구부터 올라서 부평구, 서구 이런 식으로 올랐을 때, 오르기 시작할 때 먼저 오르는 지역이나 지역 중에서도 먼저 오르는 아파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주택자가 되려는 무주택자 분이시거나 갈아타기 하시는 1주택자시라면 이전까지는 아직 오르지 않은 싼 곳을 노리셨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좀 선별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요런 말씀이고요.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셨다 그러면 지금이 딱 적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요거를 기준으로 아주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의 선택이 항상 돈 되는 선택이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